예,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컨텐츠를 하나 개발해 보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시험 끝나시고 한 일주일이 지났죠. 이제는 조금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당위성이 생기실 거예요. 이제 2차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2차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이제 스터디를 조직해야 된다. 스터디 그룹에 꼭 들어가야 된다. 스터디가 조성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보통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동기부여에서 가장 이제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혹시나도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의 기제가 있기 때문에 스터디가 조직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합격자들끼리 모여서 이루어지는 스터디에 비해서 쫀쫀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스터디를 조직할 때부터 나는 올해 분명히 합격할 거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이제 동기부여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다 불안해 하시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12월 한 달간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때문에 이제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스터디를 먼저 앞세우지는 않습니다. 스터디를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뭐 특강 때도 우리 선생님들이 직강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스터디를 좀 중계도 해드리고, 좀 이렇게 방향도 알려드리고 했었지만, 또 제 카페에다가도 오집 공고를 내기를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스터디를 하더라도 스터디의 어떤 중재자, 그러니까 콜로퀴엄이라고 하죠. 정확히 말하면 콜로퀴엄이 돼야 돼요. 뭐 교수님이나 아니 현직에 계시는 뭐 교사나 장학사나 뭐 교감선생님이나 누군가가 콜로퀴엄의 양상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중재도 해주고 피드백도 좀 해주고 좀 그런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스터디에서는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스터디를 조직해서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진짜 그러면 2차는 그냥 방관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2차를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실무적인 걸로 이제 많이 판단하시고 퍼포먼스를 꼭 보여줘야, 남한테 퍼포먼스를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연이라든지 이런 걸 꼭 보여줘서 그거를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그래야 이제 뭔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겠지만, 의외로 2차 준비를 제가 10년 넘게 옆에서 이렇게 조력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의외로 2차 준비에 대한 가장 중추적인 어떤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적으로 말초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금 현재도 2차 대비 특강을 진행하고 있고, 또 지금 이번 주차에도 이제 진행할 거지만, 사실은 많은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더라는 거죠. 자, 먼저 이제 그런 부분을 총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업의 시연에 대한 필요로 하는 중추적인 학습이 요구되는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독학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터디를 같이 하셔도 상관없는데, 스터디가 없다고 해도 집에서 혼자 이 부분만 잘 하고 계신다면, 하다못해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도와드릴 때라도 굉장히 수월해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합격할지 몰랐다라고 해서 좀 방임되다시피 준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제 저도 좋은 뜻으로 2차 준비를 항상 조력을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찡 하면서 다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수업 시연과 관련된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수업 지도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면접, 자신의 응시죠. 면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업 그 시연을 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수업 시연에서 들어갔을 때 어떤 형식적인 거에 대한 포맷에 포커스를 많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식적인,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인사하고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고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되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부터 먼저 말초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업을 잘한다 못한다의 가장 첫 번째 단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업 시험 같은 경우는 국어과 장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어과 장학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실무 경험도 있고 수업 설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마구잡이식의 활동을 막 하면서 내가 퍼포먼스를 막 열심히 하면은 뽑아주는 시기는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잘 보시면 그 교과서에서 어떤 성취 기준 목표가 있고, 그 목표와 관련해서 대단원이 있고, 그 대단원 관련된 소단원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도안을 구하셔서 보실 수가 있거나 지도서를 교사용 지도서를 보신다면 교사용 교과서 말고요. 지도서를 보셔야 됩니다. 지도서를 보시면 수업 관련된 차시별의 그 차시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있어요. 자, 거기를 보시면 뭐 몇 분에 몇 차시에서 앞에서 뭘 하고 뒤에서 뭘 하고 세 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리 임용고사의 수업 시간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순진하게 8분의 1차시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8차시를 공부하셔야 돼요. 8차시. 그러니까 8차시에서 정확히 말하면 한 8분의 3에서 4차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든 2, 3, 4, 5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아니면 4, 5, 6, 7이든 이렇게 최소한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차시가 연계돼서 진행되는 어떤 수업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동기유발 관련된 도입 단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전개 1이 나오죠. 전개 2가 나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가 2017에 있었죠. 도입을 하지 말고 전개 활동 3가지를 협동학습으로, 협동작문으로 진행해봐라. 그때는 이제 교수님이 워낙 그쪽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랬던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도입 전개 1, 전개 2를 갑니다. 그럼 전개 1은 주로 교사 중심에서 교사가 조력자 역할을 하는 단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활동 2는 뭐냐? 활동 2는 주로 이제 학습자 중심에서 모둠 활동이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워크숍을 지향하는 어떤 교육을 진행합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정리 단계를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보통은 이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지역 정도에서 정리 단계에 준하는 뭐 점검표를 좀 제시해 보라든지 형성평가를 좀 만들어 보라든지 이런 요구를 한 적은 있어도 보통 이제 수업 시험만 놓고 봤을 때는 보통 조입과 전개 1과 전개 2 이렇게 3가지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기서 재밌는 게 20분인데요. 보통 에버리지 20분이죠. 특수한 곳은 25분 또는 15분 이렇게 줄어들게 강원도 15분, 뭐 대구 이런 데 25분 이렇게 좀 더 지켜보는 곳도 있겠지만 에버리지 보통 20분입니다. 20분이라는 것을 실제 녹화했을 때 블록타임 100분 주거든요. 그럼 80분 가까이를 뭐 하라는 건가? 생각해보면 그 80분 동안 학습자 중심 활동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분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주도적이고 계획적인 수업 설계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도입 단계에서 전개 1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수업이 설계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수업 활동이 나올 거야. 이미 예측이 된다는 거죠. 평가자가 이미 예측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켜봤을 때 그때 퍼포먼스 해야 돼요. 그때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뭔가 애들을 뭐 동화하면서 열심히 상상하면서 하는 그 퍼포먼스가 그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설계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퍼포먼스를 앞세우면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장학사가 얘가 무슨 수업을 하는구나 라는 게 상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퍼포먼스를 집중해요. 얼굴 표정, 비언어적 표현 이런 것들 이제 집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보다는 수업 설계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설계를 그때그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평가원에 위임받은 교수가 그걸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기준표라든지 평가표를 평가원에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율성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봤을 때 그 평가 기준에 만족한다고 생각하면 점수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왕이면은 좀 정갈한 어떤 그런 수업 설계를 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꼭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교과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고등학교 문학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국어,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해에 출제자들의 출제 포커스가 2차에도 이어지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는 문학과 관련된 교과서를 제가 추천드렸죠. 뭐 금성이라든지 뭔가 한 권 정도만 잘 구비해서 보셔도 된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놓고 이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뭐 교과서를 다 봐야 된다, 지도서를 다 해야 된다, 심지어 그걸 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 어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고생하는 이유가 뭐죠? 속된 말로 우리가 말하죠. 우리가 뭐가 하면은 무엇이 고생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실질적으로 뭔가 포커스를 놓쳤을 때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쉽게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교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문학 교과서 하나, 화법과 작문 교과서 하나, 그 다음에 국어 교과서 하나, 중3 교과서 하나. 물론 여기에는 이제 지도서와 지도안을 포함한 지금과 같은 각 단원별에서 대단원별에서 하나 정도의 그 사례들을 만들어 놔야겠죠. 이것만 해도 엄청나요, 여러분들. 이거를 20일 정도 남은 지금의 시간에서 보면 20일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20일 남은 지금 상황에서 스터디까지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만 잘 해오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자신의 노력 다 하신 거예요. 심지어 지금 학기도 안 끝나가지고
학부에서 지금 학사 일정 끝나지도 않아서 그 학사 일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막 스터디까지 하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침묵회가 돼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포커스를 정해놓고 정말 이렇게 좀 뭔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지도안 작성인데요. 지도안 작성. 지도안 작성하기 전에 좀 몇 가지 더 얘기해야겠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수업 상황을 가정한 발문 사례 개발을 상당히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문 사례들은 교과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교과서 단원을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라는 가정하에 아이들에게 어떤 발문을 중간중간에 삽입할 것인가를 상상해 놓으세요. 적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으세요. 학생들 지명 전략에서 학생들 이름도 한 20개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학습자 상황을 정말 상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1차를 통과하기 위한 공부를 하셨잖아요.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거였죠. 2차는 수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공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딱히 스터디가 아니어도 좋아요. 혼자 어디서 공부하더라도 내가 이 단원을 실제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 가서 가르친다면 이걸 이렇게 가르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재밌으실 거예요. 예, 저는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로서 뭐 이미 기간제나 어떤 그런 학교 경험, 교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사립이나 이런 교육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 포커스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현직 교사분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분들도 바로 이런 부분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상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학습을 한다든지 그냥 단순히 노트 정리를 하는 단권화하는 그런 식의 학습은 좀 지양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스터디를 막 고민할 시간에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을 잘 한번 꾸려가 보셔라.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 학습 수업 지도안인데요. 수업 지도안을 작성할 때는 물론 자세한 거나 좀 구체적인 것은 특강 때 좀 다뤄드리긴 하지만 개괄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업 지도안 틀이 우선 고정되어 있어야겠죠. 제가 드렸잖아요.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 고정된 틀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봤던 교과서 5권에서의 단원별에 해당되는 수업 차시를 조사해서 그거를 이제 수업한다고 가정하에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뭐 스터디원들한테 피드백 받아봤자 솔직히 비전문가들이잖아요. 그잖아요. 거의 비슷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지금 이루어지는 스터디가 사실상 아무리 좋아봤자 전년도에 2차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가 그나마 가장 최고 레벨 아니겠냐는 거예요. 보통 합격하신 분들은 더 이상 이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서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은 교수님들이나 어떤 전문 연구자거나 아니면 장학사 아니면 이제 뭐 교사들이 아니라면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에 열망하지 마시고 우선 작성 그냥 해보세요. 뭐 나중에 이제 합격하시고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작성해보자. 하나씩. 예를 들어서 6개의 단원이다. 그럼 문법 제외하고, 그죠? 네, 문법 제외하고, 뭐 화법도 조금 지루하면 제외하고, 그래서 문학하고, 뭐 장문만이라도 한번 만들어봐요. 그러면 뭐 한 개 출판사 교과서에서 장문 단원하고 문학 단원만 합쳐도 뭐 한 2-3개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2-3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과서당.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작성하실 때는 실제 수업을 이걸 보고 또는 이걸 상상하면서 한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복기를 요구할 때 복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자기가 충분히 연습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신 분들은, 실현을 하신 분들은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에서 수업 시연에 대한 복기를 해보라고 하면은 대부분 복기를 하시는 분들이 합격을 잘하는 이유가 시나리오를 잘 짜놓고 왔기 때문에 기억에서 절대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그거를 가지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수업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내가 생각했을 때 못했다고 생각하고 판단이 됐거나, 아니면 무엇을 했는지를 정작 정해놓고 들어가지 못해서 우왕좌왕했거나. 보통 이제 두 가지 경우가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복기를 해보세요. 수업 시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했을 때 그게 디테일하게 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나리오를 충분히 만드신 분들은 기억에서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복기를 하는 걸 딱 들어보면은 이분 좀 잘 되시겠다. 이분은 상당히 열심히 하셨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활동에 대한 사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학생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학생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어 오셔야 됩니다. 심지어 이제 뭐 활동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예시 어떤 사례, 학생들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미리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지도안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뭐 제가 컨텐츠를 또 개발해보고 또 특강 때도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좀 강사로서 하는 말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만약에 정말 스터디도 없고 어떻게 방향도 못 잡겠다 하고 하신다면 그냥 특강을 의지하면서 뭐 한 달 정도를 그냥 개인적인 학습에 의지를 하면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간에요. 수업 지도안 작성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면접입니다. 여러분들 면접을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뭐 학원도 다니실 거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제 고민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제가 보면은 2차에서 가장 이제 페인,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상황이 야기되는 가장 큰 원인이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겁이 많다는 거죠. 면접을 못 보면 어떻게 할까라는 겁이 많이 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은 뭔가 연습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신장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보다는 좀 자료를 모으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2주라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죠? 합격하면은 2주 정도 더 줍니다. 그러면 2주라는 시간에 바로 그냥 몰입할 수 있게 바로 뭘 노력하지 않더라도 바로 투입될 수 있게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부터 연습을 많이 해서 나중에 면접을 잘 보기 위한 목적보다는 나중에 내가 모의 상황을 잘 하기 위해서 서브를 잘 해놓는 거죠. 앞에서 1, 2에서 했던 이제 수업 시연이나 수업 지도한 건 조금 방법 다르죠. 여긴 좀 진짜 1차 준비하듯이 좀 공부를 해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대부분 이제 학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소스에서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케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8도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자구적으로 자기가 길을 찾으셔야 돼요. 경기 지역이나 서울 지역에 이렇게 좀 많이 뽑는 지역이죠. 인원수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타 과목까지 합치면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을 응시하신 분들은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은 얼마든지 컨텐츠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 지역, 광역시나 시도 어떤 그 교육청을 응시하신 분들은 거의 방음되다시피 합니다. 시장 경제 논리에서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컨텐츠를 개발하지도 못하고 그냥 손가락 빨다가 바로 그냥 투입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해야 될 게 뭐냐면 시도교육청에 들어가시거나 시도교육청에 어떤 관련된 연계되어 있는 그 어떤 센터, 그죠? 교수 교육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버 같은 또 인터넷 다음과 같은 포털 검색을 통해서 뉴스를 검색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뭐 수업 사례라든지 우수 사례라든지 또 어떤 그 홍보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시무계획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내년에 이제 나오잖아요. 물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전년도에 나와 있는 2020 시무계획 봐도 상관없지만 내년에 새로운 시무계획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좀 2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무계획을 열심히 정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내년에 또 올라오면 또 비교해서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에 관련된 정보를 긁어 모은다. 포트폴리오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무도 안 해주는 시도, 그러니까 뭐 경기도나 서울은 좀 변해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는 뭐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남한테 맡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국을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 방치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면접 준비해서 자료를 우선 긁어 모으는 것이 그냥 필요합니다. 자기 지역에서 말이죠. 뭐 더 좋은 건 선배들 중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걸 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얻어서 뭐 가져올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스터디보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면접 관련된 여러 가지 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서적들이 있을 거예요. 학원가에서 이제 뭐 수험서, 어떤 특정 수험서를 권하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뭐 혁신학교 관련된 그런 서적들을 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뭐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뒤쪽에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이제 면접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서적들이 있죠. 뭐 혁신학교, 한국교육의 미래를 열다. 이 책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책을 보라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이런 이제 컨텐츠를 좀 개발되어 있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좀 장학사나 교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현직에 좀 몸 담고 있었거나 아니면 행정직에 좀 몸 담고 있는 분들이 쓴 책들을 좀 권하고 싶어요. 단순한 그냥 뭐
예, 일반적인 다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적들을 하나를 구비해서 관련 컨텐츠를 좀 개발해 보십시오. 뭐 마을 공동체 학교라든지 혁신학교의 개념, 뭐 경기도 혁신학교가 있고, 뭐 충북 혁신학교가 있어, 뭐 행복학교, 뭐 행복 나눔학교, 뭐 여러 가지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누리학교, 뭐 여러 가지 지역마다 그 학교의 이상향을 하나씩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공부를 좀 해놓으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상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 전략. 요거를 좀 컨텐츠별로 세운을 하셔야 됩니다. 뭐 나만의 우선순위 컨텐츠 10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이제 서적들 중심에 정리를 해가지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구상형과 즉답형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구상형들은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황이 나와요. 뭔가 이제 학습자와 상황, 교수 상황, 아니면 학부모와 교사 간의 상황, 학교 자체의 운영 상황.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옛날에 했던 어떤 장학관님이 계셨는데, 신입교사한테 그 면접장에서 이 나라의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교육정책이나 어떤 기반적인 여러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런 정말 센세이션한 발언을 듣고 싶은 건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장학관도 처리 못하고 장학사도 처리 못하고 교육부 장관도 처리 못하는 문제를 일개 이제 예비교사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 입에서 답이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원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충분히 가정되는데,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옛날 한참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시도 이제 정책 자유학기제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학업 성취나 진학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한다라 이거예요. 이런 걸 너는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해결할래? 이렇게 교사로서 현직에 담고 있었을 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구상으로 제시하는 그런 이제 평가 문제가 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시도교육청에 대한 어떤 접근, 또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사상이나 이상, 어떤 교육, 어떤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교직관,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즉답형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 두 개의 층위를 좀 나눠 놓고, 즉답형은 정말 시도교육청 자체 자유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좀 나눠 놓고, 뭔가 우선순위, 내가 좀 이런 상황이라서는 이런 답을 할 거야. 이런 답을 할 거야 라는 것은 내가 작성하는 것도 있지만 공부를 해서 필요한 키워드들을 좀 정리해 놓으시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솔직히 그래요. 뭐 경제 비용 하나 안 들이고 그냥 본인이 개인 공부한다고 했을 때 데미지가 있으면 제가 나중에 좀 이렇게 뭐 데미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불안하고 힘든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뭔가를 해야겠다. 이 당위성을 좀 뭔가 좀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여러분 부안에 좀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 컨텐츠를 만들었으니까 이 영상 컨텐츠를 보시고 더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제 카페나 아니면 뭐 제 특강을 좀 들으시면서 같이 의지하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질문하신다든지 제가 이제 자료 같은 것들도 공유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이런 식의 영상 컨텐츠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진짜 백이 이제 모의 상황을 바탕으로 하는 모의라는 시뮬레이션이죠. 모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의식 중에 나오는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반비 언어적 표현이라든지 수업 대화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정말 그때는 피드백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피드백은 하다못해 현직 교사분들의 선배, 아니면 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아니면 뭐 장학사, 이런 하다못해 교수님이나 하다못해 정말 안되면 강사한테라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루어지는 스터디는 사실은 뭐 학습을 전제를 해가지고 서로 물어봐주는 어떤 1차 어떤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과거에 2차를 준비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저 개인적인 시간은 제 개인적인 시각은 멘토링만 잘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만 잘 잡혀 있다면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이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 코드에서 학습을 좀 등한시하고 계속해서 이제 어떤 모의 어떤 상황만을 가정한 그러한 부분, 또 이 스터디를 하다 보면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사람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나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러면 대부분 다른 스터디원들 중에서 그 사람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한 사람조차고 진행되는 스터디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런 스터디는 진짜 빨리 해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는 협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스터디를 만들어라 라고 하고 싶은 지역은 솔직히 말하면 경기도 뿐입니다. 경기도, 그 다음에 대구, 강원도, 세종, 요 지역은 조금 속된 말로 좀 빡셉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좀 이쪽 지역대로, 아니면 기본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수업 나눔이라든지 뭐 집단 토의와 같은 좀 협업을 강조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형이 있기 때문에 스터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지역이 아니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스터디 라인을 잡아서 진행한다고 해도 아마 나중에 가서 전혀 데미지가 없으실 겁니다. 우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요거 한번 방향을 잡아서 아마 그 안에서 한번 같이 선생님들이 또 열심히 또 연말을 즐겁게 보내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손 떼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도와드리겠다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잘 준비해 보세요. 뭐 결과라는 것은 뚜껑 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저도 요즘에 이제 뭐 기출 해설을 하라고 자꾸 이제 압박이 들어와요. 학원에서도 기출 해설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기출을 해설하라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먼저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결과를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출 해설 같은 것도 사실 필요 없죠. 기출 해설도 필요 없고 그냥 이미 내가 본 시험을 잘 기다리시면, 결과를 기다리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이 영상 컨텐츠에서 강조했던 그런 2차 준비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잘 참고하셔서 진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셨죠? 뭐 더 필요한 걸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자, 이것을 해서 간단하게 한 26분 정도 촬영했는데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연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파이팅!